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옥수수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옥수수는 그 출제 가능성이 나름대로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옥수수가 출제가 된 게 아마 8회인가 9회 최초로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이 옥수수는 일반 그 수확감소 보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이것은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뭡니까? 피해를 야 이맛집 났구나 해갖고 보험금도 손자 공식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아주 독특한 품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왜 출제가 안 됐느냐면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당연히 수험생들이 잘 모를 거야. 그래도 적어도 60점 정도 이렇게 합격자를 배출하면 어느 정도 옛날에는 60점을 맞도록 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어떻게 하면 합격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예, 그것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문제가 잘 봐보시면 8회, 9회, 10회가 출제된 것이 옛날에 출제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옥수수는 워낙에 이제 독특한 품목인데다가 이번에 이제 농업 수입 안전 보장 방식으로 드디어 이제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으니까 야 이렇다면 옥수수는 과연 그 실제 수입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래갖고 뭡니까 이론서의 산식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록 처음에 봤겠지만 새로운 신규 도입된 품목이 이렇게 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 옥수수를 뭡니까 상품으로 판매를 했잖아요. 피해 수확량만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을지 몰라도 상품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다가 농업 수입 보험금을 과세하면 옛날에는 다 기실기만 가지고 구하면 됐는데 옥수수는 뭡니까 기실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새로 도입된 보리 같은 경우도 그냥 기실기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풀면 돼요. 새로 뭐 도입됐다고 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까지 계속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방식으로 보험금 과세가 나왔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너도 나도 다 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뭡니까 어렵게 내려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옥수수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만든 것은 오직 농업수입 안정보장 보험금만 구하자 이것이 아니죠. 예,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서 해갖고 수확감소 보험금에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옥수수 피해 개수 막 구하고 거기다가 그 한계 과중 그 뭡니까 계단 그 가입 과중도 곱해가지고 그래갖고 야 이만큼 피해 수확량이 나왔어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확감소 보험금으로 구하라고 나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 방식이 뭡니까 물음 2번 요 농업수입 안전보장 보험금을 구하세요. 요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또 역으로 이것을 출제하지 않고 이런 것을 또 출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공부해 보는 걸로 했고요. 문제 구성에서 또 4번까지 넣은 이유는 우리가 농업수입 안전보장 보험금 반드시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험금만 구하라고 했지 뭡니까 이렇게 또 단답형 문제를 같이 농업수입 안전보장 보험금 산정에 관련되는 요 내용 같은 걸로 또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론서 있는 내용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틈이 없다. 틈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뭡니까 간단하게 이제 풀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그 봉추 선생님이시죠. 그분께서 이렇게 구하면 더 쉽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그것도 이제 수정해서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옥수수가 농업수입 안전보장보험금으로 나온다면 산식이 어떻게 바뀔 건가 거기에 골똘히해서 내 나름대로 이론서가 발표되기 전에 저는 이론교재를 먼저 출간을 해야 되니까 출간해서 제 나름대로 산식을 만들어서 딱 올렸는데 이론서가 발표됐는데 그 뭐죠 표준 수확량 대신 그거는 뭐 평균 수확량 거기 돼 있지만 그 뭐죠 그렇게 됐지만 그 당연히 바뀔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뭡니까 그 만든 그 산식이 정확하게 맞구나 제 나름대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제가 그렇게 만든
왜 내가 이렇게 이론서가 발표되기 전에도 이렇게 산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뭐죠? 제 나름대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피해를 구하는 거야. 실제 수업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실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뭡니까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그 툴에 그냥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역시 나는 대단해 하고 그냥 거기에 툴에 맞춰져서 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뭡니까 새로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봉추 선생님께서 야 선생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고 딱 한 두 줄 정도 올리셨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그냥 그대로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거나 딱 캐치해갖고 야 이게 더 맞으니까 맞는데 구태여 제가 제 방식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뭡니까 그것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왕이면 더 간단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즉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에 대한 것은 뭡니까 예전의 방식대로 이론서의 기술대로 기술된 대로 푸는 방식 또 같이 제가 안내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왜 안내 드렸냐면 그렇게 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결과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안내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풀어도 절대로 이걸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론서에 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그런 의혹을 갖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 분은 공부가 지금 사실 좀 덜 된 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혹시 뭡니까 이거 이런 것들도 평균수학량, 표준수학량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넣는 거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표준수학량, 옥수수 표준수학량으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표준수학량으로 해갖고 뭐든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론서에 지금 평균수학량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때문에 평균수학량으로 나왔다면은 그 호선 쓰지 말고 평균수학량 갖고 쓰세요. 이렇게 그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대단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 출제하는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제하고 저 또한 100% 완벽하게 모든 것을 뭡니까? 농작물 재보면 이렇게 구해야 돼. 피해는 이렇게 해서 0.001%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피해를 산정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대충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피해가 이만큼 났네 줄 수 없으니까 뭡니까? 이만큼 피해 났나 조사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구안에 가서 내포기 갖고 조사해갖고 피해가 얼마나 이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엉터리 같은 조사예요. 표본구안을 피해가 많이 난 곳을 설정해버리면 함수를 적용하니 한지 많은지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놓고 피해율이 높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0.01이라도 더 보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무 짤데기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가 무슨 절대적인 진리가 뭔가 그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갖고 그냥 풀면 돼요. 여기 가입 금액이 쉽게 말해서 이게 옥수수인데 이게 10만 원 적혀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풀면 되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옥수수 한 개, 가입 가격이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주 지극히 아메바가 돼갖고, 주어진 조건 갖고 우리가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만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얼토당토않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문제 풀 때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조건을 줘버립니다. 피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하지도 못하고 출제원도 몰라요. 그 방식을. 그러니까 이만큼 피해 손해가 났어 하고 줘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것처럼 여기도 보면 피해 수확량 구하는 거를 이렇게 퉁 줘버리면 이것이 진짜로 이만큼이 났는지 맞는지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만큼 피해 났구나. 그러면 이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손해액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큰 구조만 딱 파악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은 문제 풀 때 그 마인드가 되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벌렁벌렁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돼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 갖고 문제 풀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딱 돼 있는 상태니까 확정이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엉터리 해도 아무 상관없어. 미보상비율 90% 해도 90%가 어디 있어요. 사실 미보상 90% 적용해버리면 됩니까? 그래도 그걸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묻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고 주어진 조건만 갖고 문제를 푼다. 이것이 뭡니까? 계산형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서 수확감소 보험금의 계산 가정과 값을 쓰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옥수수는 어떻게 하죠? 나머지는 다들 어떻게 합니까? 가피자 공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옥수수는 손자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손해액을 어떻게 구했어요? 손해액이란 걸 피해가 난 것에다가 가격 딱 곱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 결국은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피해된 거예요. 슬쩍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딱 벌써 보여요. 이거 가입 금액이 800만 원인데 1,000만 원 피해 났네. 이건 뭐죠? 일부 보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결국은 한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딱 봐보면. 그쵸? 예. 그런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절대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줘야 안 해줘야? 안 해준다니까요. 예. 그 마인드, 그런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의 일정 부분은 절대적으로 계약자한테 뭡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미보상 비용. 그래서 제가 예쁜 여학생들은 남학생이 쫓아오듯이 하면서 생산비 보장부터 떠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이제 그런 것만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시키면서 옥수수 문제 풀 때 다르고, 감자 풀 때 다르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 방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큰 틀만 알면. 왜 이렇게 뭐가 있냐고요. 그쵸? 그래서 피해가 났어. 이거 손해기 좀, 손자만 알면 떠올리시면 된다니까요. 옥수수는. 그러면 1,000만 원 났어. 1,000만 원을 다 인정해주냐? 아니죠. 이거 10%는 인정 못해.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손해기 900만 원 되는 거예요. 곱하기 전부 곱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걔가 꼭 곱하나, 여기 이 금액에서 곱하나 똑같은 거예요. 예, 꼭 여기서 피해 수확량에서 곱하기 1- 미보상 해갖고 가입가격 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가 맞지 나왔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인정 못해. 10%는 인정 못해. 그럼 얼마입니까? 900만 원. 예,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 얘기인지 알죠?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큰 틀만 딱 알고 있으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뭡니까? 여러분께서 문제 풀 때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주어진 조건 갖고만 딱 그냥 나머지는 그냥 피해를 구한다. 그러면 수확량만 구하면 피해율이 구해지니까 수확량만 구해야지. 예,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런데 이제 옥수수는 특이하게도 피해 수확량을 구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건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뭡니까? 손해액이 900만 원 됐어. 그러면 그 손자 해갖고 손해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하죠? 예,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 요게 이제 그렇죠. 예, 다른 거는 자기 부담금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 같은 경우는 손해액의 10%예요. 그죠? 그래 놓고 그것이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지만은 옥수수는 우리 농작물 재보험, 농작물은 다 뭐 되죠? 예, 자기 부담금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가피자 공식이 가 곱하기 비율 플러스 빼기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걸로 뺀단 말이에요. 농작물 재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옥수수도 똑같이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80만 원이죠. 예. 그렇죠? 예, 그 80만 원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손해액에서 원래 손자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900만 원 나왔잖아요. 900만 원에서 그대로 80만 원 딱 자금하고 820만 원 써버리면은 틀리는 겁니다. 왜 틀렸겠어요? 다음 봐보세요. 이것 또한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앞에서도 벌써 설명드렸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절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손잔대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죠? 근데 손잔대 비용도 실질적으로 보험이 피해가 100% 나거나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시설 작물에서 뭐죠? 시금치, 그거 가지고 문제를 벌이지. 엄청나게 피해가 된 것처럼. 부추 갖고 풀었나요? 예, 그 부추네요. 그죠? 부추가 90% 면적 비율이 나고, 거기다가 손해 정도비 80% 나고 했지만은, 결국은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50% 짤랑 넘게, 자기 부담금도 차감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도 지급한다. 그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 을 한도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죠? 이 사람은 벌써 1,000만 원치 피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800만 원 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일부 보험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경우는 한도 체크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야, 무조건 놓고 손자 해갖고 그냥 이거 820만 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뭡니까? 요런 그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여기다가 옥수수 뭐 폐개수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참유장 뭐죠? 15cm 미만이다 해갖고 몇 개 이런 거 주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물어보기 위함 이죠. 그쵸?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문제를 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뭐예요? 손해가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작은 것에서 자기 부담비를 차감한다. 요것이 이제 뭡니까? 그 옥수수 보험금 산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20만 원이 아니라 72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뭐죠? 시설물 같은 경우 농업은 시설물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손자에서 어떻게 되죠? 예, 손자에서 그 다음에 가입 금액하고 차이를 합니다. 시키면서 900만 원 빼기 80만 원 하면은 결국 얼마예요? 820만 원 되죠. 그거하고 800만 원 중에서 작은 거. 그럼 최종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뭐죠? 8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네, 시설물은. 그런데 시설물은 조금 손해보험의 냄새가 좀 있는 거죠. 이제 이 옥수수처럼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예, 무조건 넣고 여기가 한도라는 이후에 그 다음에 더 빼버리니까 8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지급하려고 여기서 한도 체크하고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이 엄청나게 많이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이거 못 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걸 실수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실수하지 말라 예방주사 하나 이제 제가 놔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옥수수 이제 보니까 요게 농업수입 안전보험금 구하라는 거야. 그죠? 이거 뭐 그냥 이론서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그 봉추 선생님께서 안내된 대로 그 방식대로만 그냥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냐면 우리가 그 기실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공부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를 지금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는 잘못됐겠죠. 그죠? 기준 수입, 실제 수입 정도는 그 산식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기준 수입이란 거는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그게 이제 뭡니까? 보험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 옥수수 농지가 얼만큼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이 되는가. 그게 이제 기준 수입이 될 거고, 실제 수입이라는 거는 보험사고 나거나 가격 하락이 있었다면 얼만큼 수입이 발생되느냐죠. 그래서 실제 수입의 그 산식이 뭐예요?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그죠? 거기다가 미니멈 가격. 그겁니다. 그죠? 예. 그거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옥수수는 수확량을 구하지 않았고, 피해 수확량을 구하다 보니까, 손해를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다시 떠오르면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를 이해시키려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무조건 놓고 어떻게 알아? 예, 쉽게 말해서 수확량이 결국은 뭐예요? 예, 결국은 표준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빼면, 쉽게 말해서 표준 수확량에는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만큼 수확이 될 거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표준적으로 이만큼 수확이 될 거야. 그게 만약에 여기서 따지면 얼마입니까? 예, 5,000kg이라고 쳐요. 5,000kg인데 실제 피해 수확량이 2,000이 피해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옥수수 농지는 수확이 얼마 됐겠어요? 그렇죠. 3,000. 예, 그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수확량을 그게 수확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 빼기 피해 수확량 해버리면 이것이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더 정확하게 의미를 안내드리려고 미보상 비율 없으면 하는데, 미보상 비율 절대로 미보상 비율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구하라고 할 때는 미보상 비율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곱하기 점구 곱해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그것을 같이 합산하고 이러다 보면은 소점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을 줘요. 그죠? 미보상 감수량 몇 킬로그램 던져줍니다. 그 값을 그냥 수확량이나 플러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걸 빼고 더 정확하게 한번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거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네요. 그죠? 예. 그 피해 수확량이 2,000이니까 3,000이 수확이 된 거 아니에요. 3,000. 예. 미보상 감수량 없으니까 끝난 거고,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안 해도 되고, 곱하기 뭐요? 예. 그냥 가격을 곱해주면 돼요. 그 가격이 작은 가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기준 가격이 요만침인데
어떻죠? 소화기 가격이 더 높아졌어. 그러면 가격 하락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가격을 그냥 뭡니까? 딱 곱해줘. 그러면 얼마요? 3천 곱하기 2천 하면 600만 원이 실제로 수입된 겁니다. 그러면 사고 나지 않았을 때 1000만 원인데 사고 나가지고 600만 원이면 피해가 얼마입니까? 400만 원 피해됐잖아요. 그것을 율로 바꾸면 몇 프로? 40% 이거예요. 기실기 산식이. 예. 그렇죠. 예,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걸 갖고 그냥 무조건 놓고 산식만 암기하면은 막 그냥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툭툭툭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40%가 피해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가피자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한 번 더 넣은 거는 아마도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했을 때 그거 조금 또 이렇게 뭡니까? 아이고 깜빡했네요 하고 하신 댓글을 제가 얼핏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요거를 한 번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것이 아니라 2번 정도 한번 맞으면 100% 이제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한 번 더 제가 예방주사를 맞도록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자기 부담 비율 10%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다? 예, 그 10%를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는 농업 뭡니까? 수입 안정보장 보험금이니까 요 10%를 적용하지 말고 20%를 적용해라. 이런 것들도 하나 이거 뭡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10%다 되니까 여기도 10%겠거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예방 주사를 한 번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구하면 너무너무 쉽게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농업 수입 안정보장 보험금의 피해를 산식 기실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음 3번 볼까요? 이제 가격 하락됐습니다. 그럼 가격 하락되면 이론수 산식은 또 달라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넣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예, 표준 수확량 빼기 피해 수확량이 뭐다? 수확량이다. 예, 그쵸? 그리고 여기에 표준 수확량이 나와 있지 않고 평균 수확량이 나와 있으면 그냥 그것 그대로 쓰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혼선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데이터 갖고 쓰면 됩니다. 또 두 개 같이 나와 있는데 둘 다 값이 당연히 동일해요.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틀리게 나올 리는 절대적으로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값 갖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천이 수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1,600원으로 떨어졌으면 2,000원 곱하면 안 되죠. 지금 떨어진 가격을 곱해야만이 현재의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 곱하기 1,600 하면 얼마요? 480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고 480만 원 수입이 떨어졌어. 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가격이 400원씩 하락했잖아요. 400원씩 얼마가 하락이 됐나? 3,000kg이 하락이 됐죠. 그러면 3, 4, 12 하면 얼마요? 120만 원이 하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수입이 감소된 거예요. 그렇죠? 가격 하락분. 이제 딱 눈에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요. 가격 하락으로 나오건 증가된 걸로 나오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건 당연하게 피해가 400 뭡니까? 수입이 480만 원이니까 피해가 얼마가 됐어요? 52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기준으로 얼마가 피해됐다? 52%. 그렇죠? 제가 이런 것들도 하도 그냥 소점 나오고 해서 그게 좀 짜증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 미보상 비율이 없는 걸로 한 거예요. 미보상 비율로 하면 또 무조건 여기에 무한대로 합니다. 왜냐면 금액이니까 이렇게 끝다리가 뭡니까? 이게 뭐죠? 예. 48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 또 무한대가 되거든요. 예, 피해를 구하게 되면. 그쵸? 그래서 그 모양새가 안 좋아서 없음으로 했다. 이게 있으면 있는 대로 해갖고, 그대로 산식대로 대입해버리면 되니까. 그쵸? 너무너무 쉽게 구해지죠? 이렇게 피해율이, 그러니까 여기는 40%지만 여기는 가격 하락이 있었으니까 12%가 더 증가한 겁니다. 너무너무 쉽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옥수수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옥수수에 가게 되는 거는 뭔가 한 개라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수확량 조사 적기가 언제죠?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양파는 비대가 완료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조사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옥수수는 씀이 나온 후 25일 이후가 됐을 때가 딱 수확하면 딱 좋대요. 이거는 제 강의 듣는 경산에 계시는 선생님께서도 직접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재배학 때문에 이제 팬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뭡니까 이런 것을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무조건 넣고 이걸 쓸 수 있겠지만 25일에 딴다는 걸 딱 알고 계세요. 그분은 왜냐하면 직접 재배를 하시니까 난이도 하가 되겠지만 사실 옥수수 재배하지 않은 우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25일인지 28일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수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옥수수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 공부하자 하는 차원에서
해서 이걸 문제를 냈고요. 자, 그리고 요 조사 대상은 뭐냐면 일반 수학 감소 보장 품목은 어떻게죠? 보험사가 나야만이 수학 적재에 가서 조사를 하지, 수학 그 뭡니까? 그 보험사가 나지 않았다 하면은 조사를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농업 수입 안전보장 방식은 무조건 놓고 조사 나갑니다. 왜 조사를 나가죠? 왜냐면 실제 수입을 뭘로 해요?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잖아요. 그래갖고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더 많으면 뭡니까? 가격 하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곱해갖고 예정된 그 뭡니까? 기준 수입보다도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가격 하락이 있었다 해도 수확량이 엄청나게 그 예정된 수확량의 2배가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수입이 기준 수입보다 더 커지는데 피해가 발생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전부 무조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예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 뭐 2배가 발생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계약된 농지 전부에 대해서 뭘 조사한다? 수확량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뭐 보험사가 나지도 않았는데 왜 조사를 하지? 그쵸?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야, 그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것 또한 이제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금방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싹싹 보여가지고 뭡니까? 농업수입 안전보장계약은 무조건 넣고 사고 나지 않아도 전부 수확량 조사를 한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아주 특징적인 거니까. 그쵸? 자, 수확량 조사 실시 요거는 이제 이론서에 있는데 왜 그런가 할 줄 몰라도 그냥 그대로 여러분께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거 딱 공부한 거 그거 까먹겠습니까? 그쵸? 자, 그 실시 후에 2주 이내에 수확을 실시하지 않았대요.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론서에 적혀 있구나 하는 것 정도 가볍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뭡니까?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뭡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농업수입 안전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있으면 가격 하락 보상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뭐죠? 실제 수입이 거기면 수확량 뭡니까? 곱하기 미니멈 가격. 그거잖아요.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뭡니까? 곱하기 미니멈 가격인데 수확량을 조사 못했으니까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안 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칼만한 등 강도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평년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상은 제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지난해 나온 거죠. 농업수입 안전보장.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단서조항 같은 거 될 만한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배점 5점으로 무로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문제를 나온 겁니다. 그렇죠? 감사한 수랑 모든 뭘로 한다? 미보상 감수랑. 즉 뭡니까? 피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전에 사고 나지 않았는데 그 수확량이 더 적고 예정된 이 평년 수확량보다 표준 수확량보다 더 적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된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그야 뭐 이웃 사람이 훔쳐서 갔거나 뭐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뭡니까? 안내 드릴 사항을, 뭡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 푸는 거 진짜 별거 아니죠. 그쵸? 이제 보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과정. 아무리 봐도 1과목 때는 제가 뭡니까? 그냥 오직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푸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것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세요 하고 그게 잘 안 나왔는데, 2과목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냥, 이거 너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린다. 마법처럼 풀린다는 것이 제가, 뭡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다 풀린다는 것이 제가 머릿속에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안 풀리거나 아직까지 겁이 나는 분들은 계속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이해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자꾸 문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놓고 새로운 문제 또 한번 풀어봐보면 겁이 이제 덜 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옥수수에 관련되는 걸 여기 제가 그래서 봉추 선생님께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실제 수익을 표준 수확량 빼기 피해 성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랑 곱하기 내가 미니멈 가격에서 선생님도 뭡니까? 낮은 가격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놨죠. 그렇죠? 이거 딱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그냥 요 감이 오죠. 요 의미가 뭐라는 것이 딱
그냥 감이 오니까 아마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아마 강의안을 준비해가지고 동영상 제작해갖고, 올렸을 거예요. 요거 확인한 요 시간 이후에. 제가 요 7시 49분에 확인했나요? 요게, 그쵸? 뭐, 하여튼 요게 확인한 시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요 확인한 시간은 요거네요. 요게 8시 39분. 그쵸? 선생님이, 8월 1일 아침에 7시 49분에, 올린 건데, 제가 우연찮게 8시 39분에 확인한 거예요. 1시간도 안 돼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그걸 강의안으로, 이렇게 빨리 안내해드려야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아야 될 건 뭐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실기 그대로 풀면 되고, 단지 실제 수입을 어떻게 한다? PS, 표준 수학량 빼기, 피해 수학량, 그걸 이제 수학량으로 쓴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운수복인 선생님이 단방 딱 수학량은 이제 요걸로 대체하는 거구나. 요걸 그냥 요 수학량 요 산식에다가 요거만 그냥 대체하면 됩니다. 그쵸? 표준 수학량 빼기 피해 수학량만 해버리면 나머지는 뭐죠? 뭐 가격 하락이 있으면 수학기 가격이 하락했으면 이걸 쓰면 되고, 수학기 가격 증가되면 기준 가격 쓰면 되고, 낮은 가격 쓰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옥수수도 이제 껌딱지처럼 푸는 겁니다. 제발 옥수수야 나와라.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정리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달랑 요거 한 개만 알면은 끝나는데, 옥수수가 끝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옥수수 문제 풀기 위한 것보다도 문제를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조건 갖고 풀어라. 그거 뭐 맞거나 틀리거나 타당성 검토하거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엉터리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 조건대로만, 주어진 조건대로만 풀고, 거기에 시험장에서 이거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 진짜 잘못됐으면은, 저는 정답 처리해줄 거고, 잘못되더라도,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죠? 그대로 푼 사람만이 정답 처리돼요. 그 조건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놓고, 조건 잘못됐으니까 저는 정도 절대로 안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말고, 주어진 조건대로만 문제를 풀면 된다. 그리고, 우리 문제 풀어봐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에 문제, 여러분께서 모의고사 봤을 때의 난이도하고, 지금 다시 공부했을 때의 난이도는 어때요? 완전, 내가 이거를 갖고 왜 그렇게 어렵게 막 문제 보면서 눈앞이 캄캄했지? 지금은 사실 웃음이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쵸?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께서 느끼셔야만이 시험장 가서 진짜 이상한 문제 나오더라도 아이고야, 이것도 또 똑같은 거야 하고 그런 마음이, 평정심이 유지가 된다고요. 안 그러면 이거 뭐야 하고 막 그냥 가슴이 쿵당쿵당 하게 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쉽게 이 풀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깨달으면 나머지들 또한 또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1회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2회도 또 새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한 번 해보세요. 그럼 또 이상한 문제 나오더라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적응돼 가고 있구나. 그것만 여러분께서 느끼셔도 나머지 공부할 내용은 결국 이 정도의 분량이니까 충분히 커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축재범 대산 관련되는 보험금 문제, 가축재범도 15점 문제 한 문제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